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점심시간 딱 맞춰서 국수 급하게 삶았는데 전화 한 통 받고 나니까 면이 막 퉁퉁 불어있는 경험? 아, 있죠. 누구나 있죠. 혹은 건강 챙긴다고 잡곡밥 먹었는데 식후에 속이 오히려 더부룩했던 경험.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익생원 K 파스타 설명서를 보니까 바로 그 문제들을 뭐랄까 첨단 과학 기술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 자료 처음 보고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정말 그 주장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또 이 기술이 우리 식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미래형 주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보입니다. 보통 쌀로 만든 면 하면 그냥 밀가루 대체품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아, 그냥 재료만 바꾼 게 아니다? 네, 제조 공정 전체를 뭐랄까 분자 단위에서부터 다시 설계한 느낌이거든요. 오늘 호화랑 저항성 전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따라가 보면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밀, 제조 공법부터 한번 보죠. 자료를 보니까 시작부터 나노 페이스트 믹싱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와요. 이게 그냥 쌀가루 반죽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인 것 같던데요? 차원이 다르죠. 일단 시작 재료가 고아밀로스 쌀이라는 특별한 쌀인데요. 이걸 그냥 빠는 게 아니고 나노 기술로 아주 곱게 갈아서 자료 표현대로 쌀 우유 같은 페이스 경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쌀 우유요. 잠깐만요. 그럼 가루가 아니라 거의 액체 상태로 시작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액체에 가깝죠. 입자가 워낙 미세하니까요. 와우. 그리고 이 방식의 진짜 재미있는 점은 융합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쌀 우유에 예를 들어서 시금치나 단호박 같은 걸 똑같이 나노화해서 섞는 거죠. 아, 그냥 색깔만 내는 게 아니고요. 네, 영양 성분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기능성 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거죠. 와, 그건 정말 솔깃한데요. 그럼 제가 평소에 챙겨 먹고 싶었던 강황 같은 걸 넣어서 항염 파스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작부터 개인 맞춤형 식단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만든 쌀우유를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고압 스크류 호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고압 스크류 호화. 어렵네요. 쉽게 말해 밥 짓는 과정이에요. 전분에 열과 물을 가해서 소화 잘 되는 상태로 만드는 걸 호화라고 하거든요. 아, 그럼 저희가 집에서 압력밥솥으로 밥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가요? 원리는 같은데 방식은 훨씬 정밀하고 강력하죠. 거대한 스크류가 돌면서 쌀우유 페이스트에 아주 높은 압력이랑 정밀하게 제어된 열을 순식간에 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네, 쌀 입자 겉만 익는 게 아니라 속까지 완벽하고 균일하게 익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10초 만에 조리가 끝나고 또 쉽게 불지 않는 그 쫄깃한 식감을 만드는 첫 번째 핵심 기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료부터 익히는 방식까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짠 거네요.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더 놀라웠어요. 48시간 급속 냉동 숙성. 아니, 보통 간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건 왜 굳이 바로 포장 안 하고 얼려서 숙성까지 시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제품의 건강 가치를 폭발시키는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된 과정입니다. 혹시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먹으면 좀 딱딱해지잖아요? 아, 네네. 푸석푸석해지죠. 그걸 전분의 노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물질이 생겨납니다. 아, 그게 바로 자료에서 계속 나오는 저항성 전분이군요. 맞습니다.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이름 그대로 소화 요소의 공격에 저항해서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장까지 내려가는. 네, 식이섬유랑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제품은 완벽하게 호화된 면을 영하 40도 이하에서 급속으로 얼리고 48시간 유지하면서 이 저항성 전분의 생성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최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하네요. 나노화로 부드러운 베이스를 만들고 고압으로 완벽히 익혀서 쫄깃함을 잡고 마지막으로 급속 냉동으로 건강 기능까지 더한다. 네, 바로 그 순서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과학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건지 한번 보죠. 자료에 혈당 스파이크 제로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방금 얘기한 저항성 전분,
그리고 원재료인 고아밀로스 쌀의 조합이거든요. 아, 그 두 가지 때문에? 네, 이 두 요소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아주 느려져요. 당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꾸준히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마치 장작불처럼 은은하게 오래가는 식이네요. 설탕이나 흰 밀가루처럼 확 타올랐다가 꺼지는 게 아니고요. 식후에 나른하고 졸린 걸 피하고 싶을 때 딱 좋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속이 편하다는 점. 여기서도 저항성 전분이 주인공입니다.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간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되어주거든요. 아, 그게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이군요. 네, 맞습니다. 톡톡히 하는 거죠. 보통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더부룩할 때가 많은데 이건 오히려 장을 편안하게 해준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그렇죠. 위와 장이 편안한 식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자료에 나온 의외의 장점도 흥미로웠어요. 구강 케어 효과요. 구강 케어요? 면을 먹는데 입안이 케어된다고요? 네, 완벽하게 호화된 매끄러운 표면 덕분에 치아에 잘 달라붙지 않고요. 또 쌀의 특성상 김치나 고기 같은 자극적인 음식 냄새를 잡아줘서 식후 입안이 개운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정말 생각도 못 해본 장점이네요. 그리고 클릴라벨이라는 점도 눈에 띄었어요. 특히 라이스바나 떡볶이는 첨가물 없이 오직 쌀과 물로만 만든다고요. 그건 제조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원재료만으로 이런 맛과 기능성을 구현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조리가 복잡하면 아무리 좋아도 사실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손이 안 가죠. 그런데 이 제품 조리법은 거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실온 유통면 기준으로 끓는 물에 10초라니요? 컵라면보다 빠르죠?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완벽한 호화 덕분입니다. 이미 100% 완벽하게 익혀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즉 끓는 물이 없어도 정수기 온수로 1분, 야외에서는 보온병에 뜨거운 물만 부어놔도 된다고 하니 이건 정말 바쁜 직장인이나 캠핑, 등산 같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분들한테는 혁명적인데요. 그렇죠. 갑자기 야근할 때 컵라면은 좀 부담스럽고 배는 고플 때 사무실 정수기만으로 근사한 국수 한 그릇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하죠. 심지어 식감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네, 해동한 면을 쓰면 10초 만에 부드러운 비빔국수를 만들 수 있고 냉동 상태 그대로 한 5분 정도 끓이면 훨씬 쫄깃한 짬뽕면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스마트한 부분이죠. 그날 요리에 따라 식감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니 재밌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단체 급식에 대한 언급이 꽤 비중 있게 나오던데 수백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곳에서는 이게 왜 그렇게 유리한 걸까요? 여기서 이 제품의 또 다른 치트키가 나옵니다. 바로 불지 않는다는 특성이에요. 아, 불지 않는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급식에서 국수 나오는 날 맨 마지막에 배식 받는 학생들은 거의 우동가락 같은 잔치국수를 먹어야 하잖아요. 아, 맞아요. 미리 수백 인분을 삶아 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퉁퉁 불어버리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에서 면 요리는 품질 관리가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미리 삶아두고 몇 시간이 지나도 처음에 그 쫄깃한 식감을 거의 그대로 유지합니다. 와... 이건 급식의 퀄리티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현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맛있는 상태의 국수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보관법도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이런 실온 유통면글은 좀 시큼한 주정 냄새가 나곤 하는데 이건 냉동 유통을 기본으로 한다고요. 네.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 식용알코올, 즉 주정 처리를 하는 대신에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서 바로 얼려버리는 거죠. 덕분에 원재료의 신선한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불필요한 공정이 빠지니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쌀이라는 아주 친숙한 식재료가 나노기술과 식품과학을 만나서 어떻게 건강하고 빠르고 맛있는 미래형 주식으로 재탄생하는지 그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봤네요. 이건 단순히 신기한 제품 하나를 소개하는 걸 넘어서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식품과학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네. 바쁜 와중에도 건강은 포기할 수 없고 간편하지만 맛있어야 하는 어찌 보면 까다로운 우리들의 요구를 기술이 어떻게 풀어내는지 명확히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하면 정말 개인 맞춤형 주식이 집으로 배달되는 시대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 다양한 농산물을 나노화해서 섞을 수 있는 융합 생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만약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K 파스타를 디자인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재료를 넣고 싶으신가요? 잦은 야근으로 지친 당신을 위한 피로회복 성분을 넣은 에너지 파스타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의 특산물을 넣은 추억의 파스타일까요? 당신의 식탁이 어떻게 더 건강하고 즐거워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